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서울 외곽의 신도시. 결혼 5년 차인 부부 지훈과 미정은 겉보기에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첫 아이인 준호가 태어나면서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다. 준호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정밀 검사에서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이 함께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행동교정을 권유했지만 매달 들어가는 비용과 부모의 돌봄 노동은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다. 처음 2년간은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치료를 이어갔다. 미정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 후 아이를 재활센터에 데려가고 집에서는 그림책을 보여주며 언어 자극을 반복했다. 지훈 역시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이렇게 해도 나아지는 게 없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어느 날 술자리에서 무심코 내뱉은 그의 말은 미정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준호가 5살이 되자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다. 말은 또래보다 많이 늦었고 감정 조절이 안 돼 종종 발작을 일으켰다. 마트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울부짖는 준호를 안고 나오는 건 언제나 미정의 몫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거나 안쓰럽게 꽂혔다. 그 와중에 지훈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잡았지만 상사로부터 가정 문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는 점점 아이의 장애를 개인적 짐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무겁게 말을 꺼냈다. 미정아, 우리 준호를 전문시설에 맡기자. 그게 아이한테도 우리한테도 낫지 않겠어?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내가 아빠 맞아? 우리 아이야. 남한테 맡기고 넌 편해지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편하려는 게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 내 월급으로 치료비 다 감당 못하고 너도 직장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키워야지. 준호가 집보다 시설에서 행복할 것 같아? 버려진 기분 들면 어떡할 건데? 부부의 대화는 매번 감정의 골짜기로 빠져들었다. 지훈은 시설 위탁이 아이를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미정은 절대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맞섰다. 부부의 갈등은 일상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지훈은 야근과 회식이 잦아졌고 집에 와도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반면 미정은 치료와 양육에 모든 시간을 쏟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고 친정 부모에게조차 아이를 오래 맡기기 어려웠다. 어느새 미정의 삶은 준호를 중심으로만 돌아갔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부부의 갈등을 키웠다. 지훈의 부모는 아들을 편들며 말했다. 미정아, 너 혼자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니? 전문기관에 맡기면 아이도 치료 잘 받을 수 있잖아. 반면 미정의 친정 식구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인데. 엄마 마음이 어떤데 남한테 맡기냐, 끝까지 지켜야지. 격려와 우려가 뒤섞인 말들이 오히려 미정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다. 결국 갈등은 폭발했다. 준호가 7살이 되던 해 지훈은 일방적으로 시설 신청 절차를 밟으려 했다. 미정은 이를 알게 되자 분노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이런 거래? 너 혼자 감정에 매여 있잖아. 현실을 좀 봐. 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고성이 오갔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부모 집으로 흩어졌고 별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은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누가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 입장도 이해된다. 장애 아동 양육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 비겁하다. 특히 아버지가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연이 공유되며 사회적 논의로 확대됐다. 돌봄 노동을 개인, 특히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니 이런 비극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적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양육권 다툼이 핵심이었는데 지훈은 시설 위탁을 주장했기에 법원은 미정에게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다. 대신 지훈은 일정 금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워졌다. 이혼 후 미정은 홀로 준호를 키우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을 지키고 싶었고 엄마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 물론 앞길은 험난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몇몇 친구들과 자조 모임에서 작은 위로를 얻으며 살아갔다. 한편 지훈은 회사에서 자리를 지켰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씁쓸함이 남았다. 명절에도 아이 생일에도 찾아가지 못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무심한 듯 지냈지만 혼자 술에 취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준호의 어릴 적 사진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회는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